3.1혁명 105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번 인문학 강의는 없었고 지난번 거 기억나십니까? 히틀러. 그렇죠. 장검의 밤. 나의 투쟁. 그렇죠. 장검의 밤이 히틀러가 친위 쿠데타를 한 거예요. 이렇게 히틀러는 성공했고 우리나라 히틀러 실패했죠. 그렇죠. 정말 보면 나의 투쟁이라는 책과 지금 기득권자들이 하는 게 거의 비슷해. 소름 돋도록 유사합니다. 네, 맞아요. 자, 오늘은요, 고구마 제로. 예. 제목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거 다 아시죠? 근데 질문합니다. 민주공화국이 뭡니까? 맞아. 좋아요. 그럼 민주주의는 뭡니까? 좋아요. 예. 자, 오늘은 그걸 조금 더 제대로 배워볼게요. 제대로. 자,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로부터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 제1조죠. 그렇죠? 되게 좋아요. 그러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어렴풋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랑 같냐? 달라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민주주의는 오역이에요. 잘못 번역된 거예요. 원래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에 민주주의란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딱 한 번. 한 번 나오면 어디 나오냐? 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우리 4대 의무 중에 근로의 의무 있죠?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즉 근로의 의무 때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근로의 의무가 뭡니까? 일할 권리? 일하는 의무? 일해야 될 의무? 그게 이래서 좀 제대로 배우셔야 돼. 그래서 이거 근로의 의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야, 근로의 의무가 있잖아. 너 일하는 백수야? 너한테 그러니까 뭐 수당을 준다고? 안 돼. 실업수당 못 줘. 이런 인간들이 많아요. 일 안 해? 먹지 마. 근데 여러분, 오히려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실업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많죠. 예, 되게 많아요. 이 근로의 의무는 정확히 뭐냐면요. 국가가 거의 강제로 국민들에게 근로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이야기해요. 이게 언제 있느냐? 근로의 의무는 전시동원령과 새마을운동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쟁 때 전쟁을 위해서 데려다가 땅 파기시키고 그리고 우리 옛날에 새마을운동 했잖아요. 다 월급 안 받고 한 거예요. 이런 게 근로의 의무예요.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게. 이해되시죠? 즉, 일 안 하는 자 먹지도 말라. 이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근로의 의무는 비상상황 때 국가가 국민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국민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 전시동원령과 새마을운동령 모두 다 폐지됐어요. 없어졌어요. 다. 우리 법에. 없어졌어요. 그러면 근로의 의무는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 없고 거기에 이 국가가 국민들에게 근로의 의무를 지울 때 막 지우면 안 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지워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이 32조는 거의 헌법에서 사문화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질적으로 관계없는 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민주주의란 말이 헌법에 이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우리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나와 있지 민주주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그 질문 드립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뭡니까? 한솔. 수민이 뭐라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큰일 났어. 예. 자,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저는 이걸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사회주의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무식한 극우 인증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 잘못돼서 그래, 말이 잘못돼서. 민주주의는요, 이게 반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고 은근히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물어보면 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 마크를 많이 보실 겁니다. 예. 무식한 매국 극우요. 무식한 매국 극우. 자, 민주주의를 영어로 데모크라시. 원래 데모크라시를 우리 민주주의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래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보면요. 데모크라시 is a system of government in which state power is based in the people or the general popular of state. 좋은 말이에요. 자, 번역해 왔어요? 예. 데모크라시는 정부 체계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걸 민주주의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주의는 뭡니까? 사상, 이념 이런 거죠. 주의가 아니에요. 정부의 체계 중에 하나라고요. 데모크라시는. 정부의 체계로 그 나라의 권력이 사람들이나 그 나라 국민에게 주어지는 걸 의미한다. 그럼 데모크라시를 우리나라로 정확히 번역한 게 뭐냐? 바로 민주정이에요. 민주정. 이해되십니까? 정치 체계니까. 민주정. 그러면 다시요. 민주정, 데모크라시의 반대는 뭘까요? 독재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오면 에이 무식한 이특 극우야라고 앞으로 혼을 내시면 돼요. 그들은 그렇게 배워요. 진짜로. 네,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정이고, 만약에 민주주의라고 얘기한다면 민주주의의 반대는 뭐라고? 독재. 독재. 그래서 정확한 말은 민주정, 독재정이에요. 그러면 민주공화국은요, 민주정과 공화정을 합한 겁니다. 민주정은 뭐고 공화정은 뭡니까 이제? 여기부터 이제 약간 지진이 와요.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민주주의는요, 다수가 권력을 갖는 정치 형태, 즉 다수정, 데모크라시, 데모가 다수예요. 그리고 크라시가 권력이에요. 다수가 권력을 가지면 민주정이에요. 이해되시죠? 한 명이 권력을 가지면 독재정, 그렇죠? 왕정, 좋아요, 왕정. 이해되시죠? 그리고 공화정은요, 공화정은 우와! 실수 같은데 정답이에요. 네, 국가를 모두의 것으로 여기는 정치 형태예요. 즉, 그래서 리퍼블릭이라고 하고요. 어떤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이 개인을 위해 쓰여지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 쓰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독재 공화정이 가능해요. 세종대왕 때. 독재예요, 세종대왕은. 권력이 나한테만 있죠. 근데 본인을 위해 쓰지 않고, 세종대왕은 그래도 백성들을 위해 쓴 편이잖아요. 그걸 공화정이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이게 독재 공화정이에요. 이론상으로는. 민주공화정은요, 권력이 모두에게 있고 그 모두가 권력을 쓰는데 모두를 위해 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민주독재정도 가능해요. 모두의 권력이 있는데 모두가 권력을 한 사람을 위해 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두 개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민주공화정은요, 권력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고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권력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민주공화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로카 아십니까? 로카 알죠? 로카 ROKA라고요. 군인들 옷에 약자로 써 있어요, 이렇게. 예, 이 로카가 뭐냐면 바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아미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불러요. 우리나라 영문 명예는 민주, 데모크라시가 안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여기 보세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죠, 우리가. 그래서 ROK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를. 그래서 대한공화국. 영어로 우리나라 번역한다면. 예. 자, 여러분, 이 빨간 장대 끝에 아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수면 모자처럼 생긴 거 있죠. 이걸 프리기아 모자라고 불러요. 이건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찍들 만났을 때 뭐 독재가 어떻고 뭐 아주 지랄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 프리기아 모자 알아? 100% 몰라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는 게 꺼져 이 새끼야 라고 압제용으로 쓰세요. 진압용으로. 프리기아 모자가 뭐냐? 로마 시대 때 우리 인류에서 최초로 공화정이 나온 게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때 노예가 공화국 시민이 됐을 때 빨간 모자를 썼어요. 이해되시죠? 노예 해방의 증표예요, 저 빨간 모자가. 정식 시민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막 노예 몸에다가 막 낙인을 찍고 그러기도 했거든요.
낙인 찍 켰는데 이 모자를 쓰고 있어. 그러면 시민인 거예요.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해방돼서 이 모자를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서 장대 끝에 들고 만세만 부르면서 막 이러고 있었다고요. 이랬다고요. 이 빨간 프리기아 모자가 공화정의 상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공화정은 중요해요. 개인을 위해 권력을 쓰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 권력을 쓰는 게 공화정. 권력이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있는 게 민주정.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 권력도 모두에게 있고 그 모두의 권력이 모두를 위해 쓰여져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게 민주공화정이에요. 자, 우리나라 헌법 1조에는 우리가 민주공화정을 밝히고 있죠. 이탈리아 헌법도 보면요. 민주공화국이다 나와요. 아일랜드 헌법도 보면은 없죠. 아일랜드 민족은 스스로 정부 형태를 선택한다. 그렇죠? 다른 나라와 관계를 펼칠 없다. 그냥 아일랜드 민족은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지 민주공화정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스페인 보세요. 민주적인 법치국가 뭐 약간 있어요. 자, 제일 황당한 데가 어디냐? 자, 일단 오스트리아 보세요. 오스트리아는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법과 권력은 그중 구명이 있다. 우리나라가 거의 똑같죠. 왜냐? 오스트리아가 옛날에 독일 연방에서 해체된 곳이고 우리도 독일 헌법의 전통을 따른 거여서 그래요. 자, 그리고 제일 황당한 데가 일본 보세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으로 그 지위는 주권의 보유자이고 일본 국민의 총회에 기초한다. 헌법 1조의 천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논령과 상종이 안 돼요. 이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이 없어요, 헌법에. 이 중에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자, 그리고 미국도 보세요.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한할 수 없다. 이게 미국 헌법 1조예요. 신기하죠? 그렇죠. 신기해요. 이게 다 왜 그러느냐? 미국은 여러 주들이 연방에서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와요. 우리는 워낙 식민지, 독재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헌법 1조에 보면 아, 어떤 나라였구나로 알아요. 자, 프랑스 보세요. 프랑스는 분리될 수 없고, 1조 제일 처음에 분리될 수 없대요. 왜냐? 프랑스가 몇 번 분리될 뻔했거든요. 예,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리고 오히려 몽골 보세요. 몽골은 독립적이고 주권을 가지고 민주국가이다. 와우. 그렇죠. 우리랑 되게 비슷하죠, 또.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 1조가 되게 좋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히틀러 같은 그 나쁜 놈이 그래서 저는 지금 항상 눈을 가려와요. 곧 범죄자로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인간이 관저에서 갑자기 편지를 써요. 그런데 이 편지가 필체가 지 필체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편지를 써요. 그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적 세력. 그러면 이 인간이 생각하는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적 세력은 누굽니까? 우리요. 국민이요. 탄핵 반대하는,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 이 사람들, 조국 혁신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국민. 근데 정식 절차도 어기고 발동 요건도 어기고 개업을 지 멋대로 해버렸어요. 그러면 반주권 침탈 세력과 우리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지금? 이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에요. 네.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란성 불면증에 휘달리십니까? 내란성 우울증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내란성 분노 장애로 가십니까? 내란성 화병으로, 그렇죠?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우리나라는요, 아까 말대로 하면요, 5,000년의 유구한 역사의 독재정이었어요. 왕정, 독재정이었어요. 비록 그 중에 좋은, 훌륭한 왕도 몇 명 있었지만, 독재정이었어요. 민주주의를 한 건 3.1운동 이후에요. 민주주의 한 거는. 그래서 3.1운동이 이렇게 중요해서 제가 3.1혁명 몇 주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시작은 이제 100년도 조금 넘었다고. 그리고 제대로 민주주의가 되는 건
얼마 안 돼요. 5,000년 묵은 적폐, 5,000년 묵은 때를 어떻게 한 번에 일소할 수 있어요? 원래 여러분, 불의는 한 방에 끝나고요. 정의는 더뎌요. 정의는 더뎌요. 그래서 불의가 정의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지치게 하고 흔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고기 많이 드시고 잠 충분히 드시고 놀 거 놓으면서 때 되면 광화문 나아가시고 때 되면 투표하시고, 그리고 누가 옆에서 이찍거리는 소리 있으면 아까 그거 물어보세요. 너 민주주의 반대가 뭔 줄 알아? 물어보시고, 그래서 제압해 버리시고, 이렇게 우리 일상을 유지하며 오래 잡으세요. 오래 생각하세요. 그래야 이 멧돼지를 쫓아낼 수 있어요. 예. 왜 빨리 안 돼? 아니요. 지금 민주주의는요, 모두의 권력, 민주공화정이란 모두의 권력을 모두를 위해 쓰는 거죠. 그렇죠? 지금 모두의 권력을 모두를 위해 쓰다 보니까 느릴 수밖에 없어요. 느린 게 좋은 거예요. 느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같이 갈 수 있어요. 순식간에 해버리고 싶죠? 제 승들도 그래요. 근데 그러면 틀림없이 반발작용이 일어나요. 우리 보세요. 옛날에 박근혜 탄핵으로 무찔렀는데 또 다음에 윤석열이 오잖아요. 한 번에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느릴 수밖에 없어요. 느릴 수밖에. 느린 게 좋은 겁니다. 지치지 않으시면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계속 갈게요. 3.1혁명 이후에 이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싹 떴다 그랬죠. 대한독립 만세를 했어요. 만세가 대한독립을 선포한 거예요. 대한독립 선언을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대한을 독립한 거죠, 이제. 제일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고민했던 게 바로 국호예요, 국호. 대한제국이었잖아. 그쵸? 당연히 일제가 우리 주인 아니에요, 이제. 그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그쵸? 우리 주인은 우리다. 이게 민주정이죠. 그래서 더 이상 고종 황제도 우리 주인이 아니에요. 그쵸? 우리 주인은 우리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백성들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붙인 겁니다. 우리나라 국호, 우리가 정한 국호에 민이 들어가 있어요. 민.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왕조 국가에서 봉건주의를 넘어 민주공화국으로 발전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보통 역사학자들 어떻게 얘기하느냐? 처음에 부족국가, 절대 왕정, 그 다음에 봉건주의, 그 다음에 봉건주의에서 약간 권력이 흩어졌어요. 그 다음에 민주정으로 온다고 이렇게 설명해요. 일본 쪽발이 새끼들이 우리나라에 그래서 니네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야, 봉건주의가 안 왔잖아 얘기해요. 뭔 개소리입니까? 우리는 3.1운동으로 한 방에 해결했어요. 3.1혁명으로. 그리고 이게 백성민자죠. 이 백성민은요, 되게 아픈 글자예요. 되게 아픈 글자예요. 자, 이 백성민자 다 쓰실 줄 아시죠? 원래 한자는 상형이잖아요. 모양 보고 만든 거잖아. 이거 뭐 보고 만든 거게요? 이게 이제 가슴이 아픈 얘기예요. 원래 이렇게 생긴 글자예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백성민으로 온 건데, 이게 어떤 형상이냐? 요거 뭐 같아요, 요거? 눈이에요, 눈. 눈을 창으로 찌르는 형상이에요. 중국 고대 시대에는 전쟁 포로에 한쪽 눈을 창으로 찔러서 눈을 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노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눈 한쪽 없으면 스포츠나 격렬한 거 못해요. 거리 조절이 안 돼서. 그래서 눈 한쪽을 멀게 해서 노예 일을 삼았어요. 그래서 노예를 상징하는 그런 글자였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전하느냐? 점점 이렇게 모양은 발전하고 뜻은 노예, 천한 자, 그리고 또 이게 나중에는 제대로 못 보는 자. 시각장애인이 아니에요. 제대로 못 본다는 건 봐도 모르는 사람들. 예.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어떤 시각, 내 의견, 이런 게 무식한 사람들의 전형으로 민이 발전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네. 그래서 이 민이라는 거는 중국에서부터 전래 이 글자는 노예에서
노예에서 이제 조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자, 민의 반대말이 뭘까요? 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반대말이 되게 길어요. 민의 반대말이 황, 제, 왕, 군, 신, 관, 리, 사. 즉 기득권 전체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민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제가 설교 때 말씀했던 그 과부, 동전 두 개 던 그 과부, 그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민이 지금 뭐가 됐다고요? 주인이 됐어요. 그게 데모크라시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이 민은요, 서양은 데모크라시라 그래서 다수가 권력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다수긴 다수가 맞긴 맞죠. 다수가 아니라 제일 밑에 있던 사람들이 권력을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혁명이라고 불러요. 이거 혁명. 원래는 제일 밑에 있던 사람들이 주인된 권리를 갖는 거예요. 뒤집힌 거예요, 이제. 이걸 혁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민주공화국은 혁명적인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3.1 운동이 아니라 3.1 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 있죠. 눈이 없어서 이렇게 눈 찌른 모양. 이 민이 바로 이 프리기아 모자와 같은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돼서 일반 시민이 된 거. 이 자랑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민도 옛날엔 눈 찌른 노예였지만 이제는 주권자가 됐죠. 예. 그래서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면 동양이든 서양이든 느낌이 비슷해요. 이거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 사진 보세요. 이거는 약 100년 전 사진이 일제시대 사진이고 되게 멋진 2층 기와집 앞에 수많은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있어요. 이게 어디냐? 평양 대성학교입니다. 대성학교.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신민회라는 단체가 만들었어요. 신민회는요, 이승훈, 이동휘, 이동영, 전덕기, 김구, 유동열, 이갑, 문일평, 차이표, 윤치우, 류병인, 조성환, 여기도 없지만 안창호 선생님 등등등 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105명이 만든 게 신민회예요. 거의 그 당시 대부분이라 봐도 돼요. 이 신민회의 기본 설립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이제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됐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세자 혹은 태자, 다음 왕이 될 사람들 어떻게 교육받아요? 장난 아니에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거의 11시까지 풀로 매일매일 개인과외 선생님, 대여성을 붙여서 지, 덕, 체, 효 다 배워요. 그래서 세자는 극한 직업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교육받아요. 왜요?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럼 보세요. 이제 민이 왕이죠. 대한민국이니까 민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민이 주권을 가진 거잖아요. 근데 무식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 게 국민교육한 거예요. 그 국민교육을 만든 게 바로 신민회. 새로운 인민을 만드는 단체. 새로운 민을 만드는 단체가 신민회예요. 그래서 신민회는 학교 세웠어요. 여러분,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하는 이유도 바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식하고 속아서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윤석열 같은 이찍 같은 애들 당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독립운동가들이 했던 그 똑같은 마음으로 인문학 강의를 지금 6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의 기사예요. 신민회, 신혁당 임시정부, 공화정치에 눈을 뜨다. 그리고 논문이에요. 우리 한국학연구원에서 만든 논문입니다. 신민회의 국가건설사상 공화제를 향하여. 이해되십니까? 공화국을 위해서는요, 신민회에서 우리 시민들을 교육해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깨어있고 교육이 돼야 진정한 공화제를 이룰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 예. 민주공화정에서 민은 어렵지 않아요. 민은. 그래서 우리는 투표하죠. 근데 공화제는 우리 모두를 위해 투표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모두의 권력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똑똑해야 돼요. 국민들이 멍청하니까, 국민들이 바보 같으니까, 멍청하니까 전두환 몰아내고 노태우 뽑아요.
똑같은 놈인데, 그놈인데. 국민들이 멍청하니까 노태우 끝난 다음에 3당 합당한 김영삼 뽑아요. 국민들이 멍청하니까 문재인 다음에 윤석열 뽑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요즘의 기사예요. 우기기 나선 윤측 내란죄가 탄핵사유 80% 각하해야 헌재 흔들기 여론전 어떻게 계엄이 내란 단정하냐 주장까지. 자, 이 기사는 어떻습니까? 윤석열의 내란죄가 탄핵사유는 80%다 각하해야 라는 주장을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긴다고 표현했으니까. 그쵸?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윤석열 죄다 거짓말했다. 총 쏴서라도 끄집어내. 공범 공소장 보니. 이게 올바른 기사입니다. 그쵸?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상한 기사 보세요. 신동욱 내란죄의 기정사실이 아니야. 쫓기는 민주당이 물고 늘어나는 것. 이 신동욱이라는 사람도 이찍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찍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쳐요. 나쁜 놈이니까. 근데 이 기자 이런 이찍의 말을 왜 이렇게 실어줍니까? 그쵸? 이렇게 실어야지. 이렇게 내란죄가 탄핵사유 80% 각하해야 실어주더라도 이거 우기는 거야 라고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리고 또 보세요. YTN 대통령 측 공수처가 체포 강행하면 내전 우려. 아니 범죄자들의 말을 왜 그대로 실어주냐고. 자, 이제 보세요. 계속 갑니다. 윤 대통령 체포보다는 조율해서 이무조사 형식이 가장 깔끔할 수도 법조계 물어보니. 그리고 제가 이 기사 다 봤거든요. 법조계 누군지도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언론들이 문제예요. 언론들이 옛날에 신민회가 그렇게 독립운동가들 우리 국민들이 깨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언론들이 오히려 국민들이 눈을 가리고 무식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있어요. 계속 볼게요. 윤의 반격, 모든 게 불법, 제2의 내란 물타기 비판 가중. 무슨 반격은 반격입니까? 범죄자가 반항, 저항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렇죠? 예, 불법적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중에 또 바보 같은 놈이 하나 나왔습니다. 나훈아, 탄핵 정국에 왼쪽은 잘했나? 국민을 위해 하는 꼬라지 맞나? 이런 되게 연세 있는 분이잖아요. 병신입니다. 지가 일찍이든 이찍이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민주공화국 헌법을 어겼어요. 헌법을 어겼으면 여긴 사형하는 무기징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죄예요. 이건 죄는 죄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여기서 물타기를 해요. 이딴 식으로. 예. 여러분, 나훈아랑 놀지 마세요. 나훈아랑 놀지 마세요. 예. 네, 이런 인간들 딴따라들은요, 다 죽여버려야 돼요. 자, 이게 2022년도 만평이에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윤석열 모양의 똥이 있죠. 윤석열 모양의 똥을 어떤 사람이 찍어서 먹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눈은 안 대 쓰고 있죠. 여러분, 똥 맛을 봐야 똥인지 압니까? 지금 우리가 똥맛 보고 있잖아요. 지금 다. 똥 치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눈을 가린 게 바로 언론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언론이 우리를 속인 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는 속은 것도 병신입니다. 왜냐? 조금만 노력하면 훨씬 더 좋은 걸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정보에 받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진실을 알 수 있는데 노력 안 한 게 병신입니다. 자, 기레기들이 외람되오나 태평성대로다라고 단체를 외치고 있어요. 언제? 계엄 전까지 그랬어요. 계엄 직전까지. 그리고 계엄 터지고 한 1, 2주는 기사가 다 윤석열 비판하는 거였어요. 근데 3주 지나니까 은근슬쩍 또 윤석열 편들어요. 여러분, 이런 기자들을 다 죽여버려야 돼요. 이게 죽여버린다가 그냥 비속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진인 줄 아십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큰 틀에 지금 시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이게 언제냐? 프랑스가 나치에 딱 4년 침략당했어요. 딱 4년. 프랑스가. 근데 나치에 부역했던 프랑스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거의 10,000명을 사형시켰어요. 10,000명을 사형시키고, 그리고 언론사가 580개가 있었어요. 580개 중에
네 개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폐간시켰어요. 즉 프랑스 나치 강점기 때 15일 이상 신문을 발행한 모든 언론사는 다 폐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프랑스 강점기 때 15일 이상 영업을 한 모든 신문사, 언론사는 다 나치에 부역한 것으로 처리하고 다 폐간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기자들을 죽여서 광장에 매달아서 사람들에게 보게 했어요. 프랑스는 지성의 반역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했어요. 연예인들이 나치 찬양하고 막 노래 부르고 했어요. 그들은 모든 형량의 반 봐줬어요. 연예인들은. 니들은 그럴 수 있어. 니들은 무식한 딴따라니까. 근데 지성인들, 교수, 또 뭐 언론, 학자 이런 놈들 니들이 반대 안 했어? 지성인들 있죠. 지성인들은 나치에 반대 안 하면 다 부역한 걸 쳤어요. 왜냐? 다른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그래서 다 이렇게 죽여서 광장에 매달았어요. 이게 기레기의 최후예요, 이게. 우리는 이걸 못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내란이 지나고 3주 지나니까 또 기레기 새끼들이 준동을 하고 이 찍들이 잘났다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기레기들이 우리 눈을 가려요. 사람들을 무식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신민회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려고 권력을 가진 자답게 만들려고 교육하고 그랬는데 100년 후에 기레기들이 아직도 이 지랄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윤석열은 또 옵니다. 박근혜를 보냈더니 더 나쁜 윤석열이 왔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제대로 단죄하지 않으면 윤석열 다음에 진짜 더한 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러죠. 민주정은 피를 먹고 자라요. 공화정은 교육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배우셔야 돼요.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똑똑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윤석열을 제일 지지하는 게 70대예요. 안 바뀌어요. 60대는 바뀌었어요. 60대는. 여러분, 그래서 민주주의는 뭘 먹고 자란다고요? 자, 공화정은요? 교육이요. 많이 배우시고 많이 똑똑해지셔서 다시는 윤석열 같은 놈 이 땅에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